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한국인이 되는 것은 이상한 시간이다란 제목의 하버드 대학신문 하버드 크림슨에 실린 재미 한국인 학생이 쓴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사를 쓴 학생은 호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보내고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같습니다. 이 기사는 한류를 찬양하는 글이 아니라 한류가 미국 사회 또는 백인 사회에 퍼지면서 겪은 일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류에 취했을 때 직접 미국 속에서 한류를 접할 때 느끼는 미국 사회 또는 백인들이 한류를 대하는 이중성을 느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한 번쯤 짚고 넘어갈 좋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1학년 가을 나는 한국 여행을 하는 학사 일정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할지 혼란스러워서 나는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식 탈을 쓰고 국악이 연주되는 속에서 한국식 치킨을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이상했습니다. 나는 그 자체로는 기분이 상하지 않았고 또 주최 측을 비난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현대생활의 어떤 상징적인 요소들이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크로아상, 일본의 애니메이션처럼 나는 실시간으로 우리나라가 소비재 미학으로 변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나는 내 학년의 유일한 한국 아이였습니다. 그때 2000년대 중후반 말 그대로 한국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사람들 중 일부는 학생이 아니라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한류는 아시아 국가들을 강타했고 아시아와 가까운 호주는 꽤 빨리 그 영향력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 아닌 친구들 중 일부가 K-팝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갈 때쯤에는 한류의 세계화가 제대로 그리고 진정으로 공고히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이 파리나 런던과 같은 여행지, 환상의 장소로 낭만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동료들이 한국에서 K-드라마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이 모든 이상화된 엉터리 속에 실생활에 나 같은 한국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나 역시 점점 더 패닉에 빠져서 스스로를 방어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류에 질린 만큼 백인 사회가 한류에 질려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류에 대한 분노는 적절한 조정기간을 허용하기에는 너무 빨리 상승한 K-팝과 함께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한류 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경우가 한류에 대한 선택의 혼란이었지만 때로는 직접적인 인종차별에 직면했습니다. 2019년에 호주 방송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조롱을 위해 BTS의 성공을 비꼬았습니다. 이는 BTS를 조롱하고 거칠게 아시아인을 비하하려는 혐오 발언의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전반적으로 K-팝은 틈새 시장 속 너무나 빠른 성장이 오히려 큰 관심으로 그것을 좋아하는 선택을 보류하게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한류 팬이거나 나와 같은 한국에 뿌리를 둔 사람들에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오스카 시상식에서 기생충이 역사적 상을 휩쓸면서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은 이 영화를 최근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가장 혁명적인 예술작품 중 하나로 칭송했습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과대평가는 정말 추악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생충에 대한 호불호가 리트머스 테스트로 떠오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는 기생충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의 여부는 당신의 예술적 취향에 대한 감각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종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말없이 나타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출시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생충 이후에는 한국적인 것이 주류로 떠올랐고 소유가 된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흐름은 다시 위태로운 줄타기였습니다. 근본적인 백인 우월주의적 인종적 권력선 때문에 K컬처가 실제로 주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백인 사회에선 대화에서 한류를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적이고 잘못된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아시아인종에 대한 더 크고 무언의 대화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리자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즉 그 인종차별의 분위기는 지저분해지기 시작했고 현재에도 여전히 그 한류는 그 지저분함 속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 면에서는 깊이 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술의 생산국인 한국에 대한 과장된 찬사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측면은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예능 프로그램으로 몰려들어 한국의 문화, 삶, 사람들을 무책임하게 낭만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 측면은 K컬처의 갑작스럽고 급격한 부상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비판합니다. 때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도 있고 순수한 인종차별이나 질투로 인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이 미친 중심에 있는 바로 그 한류의 중심, 즉 한국인 자신을 지웁니다. 그리고 문화 공유가 중요하고 생산적일 수 있는 만큼 저와 저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조금 지쳤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불과 15년에서 20년 사이 해외에서 거주하는 무시당했던 한인들이 갑자기 물씬화되고 지워지고 상품화되고 낭만화되기까지 모두 우리나라에 대한 백인 사회의 태도에 변덕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어린 시절처럼 조용히 K-드라마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국에 대한 세계의 무지가 사실 일종의 축복이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고유한 문화적 공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공백은 다시 존재할 수 없지만 이제는 한류 거품이 사라지고 한국의 예술과 문화가 양적으로 중립적 정상성에 도달하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 도달하는 데는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나는 보통 사람이 지도에서 우리나라를 가리킬 수 있을 때까지 약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기사 잘 보셨나요? 한류에 대한 다른 시각의 칼럼을 보는 것은 오랜만입니다. 우리는 한류를 생산하는 곳이기에 그런 것을 잘 느끼지 못했지만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한류가 커질수록 반발도 많은 듯합니다. 얼마 전 필리핀 상원의원의 K-드라마 금지 발언 또한 비슷한 맥락이고 백인 우월주의가 팽배한 서양권 또한 동양의 작은 나라의 문화가 세계를 호령하자 반발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반작용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 또한 한류가 크게 퍼져서 생겨난 부작용이기 때문에 우리도 깊이 한번 생각해볼 좋은 기사 같습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